그렇다면은 이 지배층들을 흔히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 사무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무사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사무라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역사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용어로서 17세기 이후에 아까 에도 막부라고 하는 무사 정권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이제 근세 지배층들을 가리켜서 사무라이라고 부르고 여러 책들을 보시면 이제 사무라이의 등장 내지는 어떤 사무라이 집권층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전체적인 국가의 신분 질서 속에서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구분이 이제 일본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상위에 해당되는 사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 사무라이이다. 그래서 저 선비 사자를 쓰고 발음을 사무라이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구분이 사실은 일본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내지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통설적으로 당시 전체 국민 중에서 사농공상이 구분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최상위는 사무라이다. 사무라이 이퀄 사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 사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급자에게 아련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막부에서 종사하는 무사들을 가리켜서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용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기에는 무사 전반적인 무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사무라이 이퀄 무사, 무사는 사무라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보시게 되면은 사무라이의 시대라고 하는 콘텐츠가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지인이 저한테 이 사무라이의 시대라고 하는 게 뜨는데 봐도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일본에 관련한 콘텐츠일 때 좀 이게 수상한 콘텐츠가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16세기 일본 잔혹한 내전에 돌입한 16세기 일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은 사무라이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콘텐츠는 전국시대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는 그런 이제 16세기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여기에도 이제 사무라이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박훈 교수님께서 집필한 그 메이지 유신을 설계한 최후의 사무라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근대화를 낳게 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주도한 세력을 사무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도 막부에서 등장한 이런 지배층인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막부가 멸망하고 메이지 유신이 등장한 이후의 그 순간에도 역시 사무라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조선에는 선비 내지는 양반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있고 일본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대립항적으로 서로 대비시켜서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책 제목이라든지 조선의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내지는 뭐 상투를 잡은 선비, 상투를 자른 사무라이 뭐 이런 식의 대비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이제 일본인이 미국에 가서 그 일본에서의 어떤 그런 그 무사도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파라기보다는 이게 소개하기 위해서 부시도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런 정신 철학 이런 것들을 소개한 책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한 번역본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사도란 제목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사무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거나 해설되기도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어서 역시 무사, 부시라고 한 일본어로 읽습니다만 부시라고 하는 것이 사무라이와 동의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은 비단 연구자들이나 어떤 이런
무사의 철학, 무사도 이런 것들을 논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퍼져 있는 이미지이고, 특히 일본 사람들 본인도 사무라이는 무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이제 쿠로사와 아키라의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무라이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칼을 차고 있는 이런 무사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사무라이 픽션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무라이 했을 때 딱 떠올리는 것은 저렇게 일본 복장을 하고 칼 2개를 차고 이렇게 적을 베어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뭐 이런 게임이나 만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사무라이가 갖고 있는 그 무예인으로서의 이미지 내지는 어떤 그 무도 정신 이런 것들이 사실 스포츠로도 연결이 되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사무라이 저펜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야구 대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럼 사무라이는 무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면은 그럼 무사면 무사라고 부르면 되지 왜 사무라이라고 부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란 말 뜻이 애초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면, 사무라이라는 말에는 과연 무사가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근세 시대 이전부터 고대 중세 시기부터 줄곧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대 중세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11세기 중반까지를 고대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도 막부가 생기기 이전 시기까지를 대체로 중세라고 부릅니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부른다면 이제 16세기 이전 시대에도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랬을 경우 그때 사용되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이 무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사무라이랑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고 그 말이 꼭 같은 뜻을 늘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뜻이 변할 수 있고 또 그 말의 변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세 16, 17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사무라이 지배층을 논하기 위해서 사무라이가 원래는 무사라는 뜻이 아닌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세 사무라이는 그 자체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집단이고 그들이 무사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지는 어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근세에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무사 이퀄 사무라이, 무사는 사무라이다, 사무라이는 무사다라고 하는 그 등식이 그대로 그 이전 시대에 대한 이해나 용어에 대한 이해에 소급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저는 일본사 중에서도 고대사, 중세 초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러한 어떤 근세의 무사 이퀄 사무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대로 이전 시대에 투영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고 그런 점에서 조금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강연을 준비한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